치악산 야생생물보호단을 아시나요? 치악산에 서식하는 각종 동식물을 보호하는 사람들인데요. 인공적으로 증식시킨 구렁이부터 멸종위기 식물들까지 야생생물보호단이 지키는 치악산의 보물들을 만나봅니다. 양구 동면에는 분재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DMZ 야생화 분재원이 있습니다. 한창 야생화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봄날, DMZ 야생화 분재원에서 양구 지역의 야생화와 분재의 매력에 빠져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이후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속초행은 제2의 기부, 시름에 빠진 지역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속초 나들이를 떠나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29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오늘 폴터 사이트 인기 검색어 순위에 하루 종일 A형 간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A형 간염은 물이나 음식으로 옮는 제1군 감염병인데요. 고열과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특별한 치료제는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고요. 간혹 급성 신부전이나 급성 췌장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20대에서 40대 환자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물 끓여 마시기,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 수칙을 꼭 지키시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박경윤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똑소리 나는 똑순이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실시간 포털사이트 1위에 A형 간염이 1위라니 정말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이 생방송 강원 365가 끝나면은요, 이 1위 검색어가 좀 좋은 소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은 생방송 강원 365가 1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힘차게 한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힘차게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실 박경윤 리포터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제가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이곳에 참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어디냐? 바로 치악산입니다. 이 치악산에 갈 때마다요. 야, 진짜 많이 가봤지만 이런 곳도 있었구나라는 색다른 즐거움을 가득 안고 왔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떤 치악산의 즐거움을 제가 가득 담고 왔을까요? 화면을 한번 녹화하고 들어가 볼게요. 준비되셨죠? 네. 자, 떡떡떡!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봄날, 맑고 푸른 치악산 숲속, 봄을 알리는 초록의 싱그러움 가득한 그곳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숲속의 공주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공주님 어디 계시죠? 정말 우아하고 품격 있고 기분 있지 않나요? 코를 아주 우렁차게 고시네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공주의 모습에 반한 누군가가 글쎄 잠자는 공주에게 쭉 하고 키스를 해버린 거 있죠? 아니, 가글은 하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달콤한 키스로 깨어버린 치악산 숲속의 공주, 그녀를 깨운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치악산에 이 봄내음을 그냥 쫙 흡수를 해가지고 내가 그냥 단잠을 그냥 쫙 자고 있었는데 누가 허락도 없이 와가지고 내 입술에다 그냥 뽀뽀를 쫙 하고 간 거야. 아니 대체 어디 간 거야? 누가 그냥 나 어디 계신 거예요? 내가 잘생겼으면 그냥 용서를 한다고. 공주님 무섭네요. 어디 하나 있어요, 공주가. 눈을 떠보니 벌써 사라져버린 나의 왕자님.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신 것 같아서 공주가 직접 한번 찾으러 나섰습니다. 저 같아도 도망갈 것 같아요. 무슨 소리세요? 네, 씩씩한 경륜공주의 왕자 찾아 사말리.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왕자님, 이리 오시오. 어디 한번 들어오시오. 자, 왕자를 찾아 가장 먼저 간 건 바로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입니다. 아직도 잠이 안 깼네. 아니 이렇게 치악산에서 낮잠을 그냥 푹 자고 있었는데 저희 낮잠을 깨우신 분이 과연 어디 계시려나? 선생님, 저희 낮잠을 깨우셨나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사실 이렇게 하얀 남자에게 다들 공주님을 버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대량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저희 낮잠을 안 깨웠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나
나 우리 아빠인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미안요. 계속 깨우셨어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 여기는 남자들 진짜 내 스타일 너무 아니야. No. 까다로워요, 그러면 저를 공주님. 일단 믿고 따라오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믿기 싫어요. 일단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아니. 나 손잡았어. 웬일이야? 나를 왜, 어머머머머. 아, 내가 인기가 많은 거는 알겠는데. 어머, 아니 경희 씨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공주님 스타일이 좀 확실하죠? 아유, 자, 어디로 아유, 가볼까요? 이렇게 자꾸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자꾸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다 왔어요? 맞습니다. 잠시만요. 나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나 어떡하지? 잠깐만요. 정말 어떡하죠? 너무 주책이야, 공주가. 떨려가지고 나 미치겠네.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잠깐만요. 가볼게요. 파이팅! 할 수 있어, 경윤아.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 저에게 키스를 왕자님은 바로. 이거 배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토종된 쿠롱이에요. 무서워요. 저에게 키스를 왕자님이 바로 이 쿠롱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아니, 제가 지금 거기를 못 쳐다보겠어요. 지금 저게 뭐예요? 저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봤을 때 배인 것 같이 보이는데. 멸종위기종인 구렁이를 기르고 인터뷰를 증식시키고 등지고 있어요. 검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 구렁이는요, 옛날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었는데요. 왜 이 구렁이가 몸에 좋다는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마구 잡아가면서 지금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감독님, 저거 좀 보세요. 지금 우리 감독님 공격하려고 그래. 저 지금 어떤 친구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에 토종뱀 총 11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자라면서 가장 순하고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럼요. 자, 얼마나 순하고 겁이 많으면 저한테 뽀뽀하고 바로 도망을 가버렸겠냐고요. 그건 혹시 가글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시끄럽네요. 여기 그럼 구렁이가 지금 한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구렁이가 총 9마리 있습니다. 9마리.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아무리 9마리라고 해도 우리 왕자님 어디 한번 내가 이기나 왕자님이 이기나 끝까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얘 길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키가 엄청 커 보이는데? 내 길이는 한 1m 50cm 정도 됩니다. 무게는 한 900g에서 1kg 정도 나가고요. 이제 혀를 날름거리는 행동은 주변에 뭔가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생물이 있는지 지금 파악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멘트를 하세요. 정상은 아니었고요. 어떡해. 제가 웬만하면 말하는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자, 혼이 쏙 빠진 제가 도망을 온 이곳 새끼 구렁이들이 있는 인공 증식장인데요. 작년에 이 구렁이 부부가 낳은 알을 인큐베이터로 부화시켜서 태어나게 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자연환경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아프면은 약도 놔주고 또 구충제도 놔주고 영양제도 이렇게 투여하면서 애들이 좀 건강하게 자라서 방사를 하는 그날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구렁이를 인공 증식하는 이유는요, 먹이 사슬의 연결고리 때문인데요. 사람과 농작물의 전염병을 옮기는 쥐의 천적이 이 구렁이들이라고 합니다. 생태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치약산 너무 아름답죠?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탐방객의 신고를 받고 이제 부상을 당한 참매를 구출했습니다. 얘가 처음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술을 좀 한 다음에 이제 치료 과정을 거쳐서 얘가 완전히 이제 치료가 됐다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치악산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방사를 해줬습니다. 치악산이 품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은요, 비단 동물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자생식물 관찰원에서는 치악산에 살고 있는 다양한 식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멸종위기 식물들까지 있나 봐요. 네. 저랑 굉장히 비슷한 어울리는 그런 식물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있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이
살짝 숨어서 네네. 작고 예쁜 너무 예쁘다. 꽃이 숨겨져 있는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이 녀석의 이름은 미치광이 풀이라고 하는데요. 네, 잘못해서 약간 먹게 어감이 되면은 벌써부터 미치광이가 된다고 해서 그 이름이 미치광이 풀이라고 붙은 잘 아주 어울리세요. 네. 예쁜 미치광이 풀입니다. 이거 어디 나랑 비슷해 이게. 짜증나. 진짜 차림 접을 뻔했다니까요. 자, 그야말로 이 박경민의 순환 시대가 따로 없었어요. 자, 상쾌한 자연 속에 있으니까요. 이 짓궂은 장난도 다 용서가 안 돼요. 자, 다양한 생명들의 터전인 이 치악산. 이곳에 또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멸종위기종 중에 수달이나 삭 그리고 담비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치악산 안에는요, 이렇게 낯선 녀석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치악산의 진짜 주인은 바로 이 친구들이 아닐까요? 좀 더 사람들이 이 자연에 있는 뭐 이름 없는 풀이나 나무라도 꼭 이렇게 훼손시키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불어 사는 내일을 꿈꾸며 함께 어우러져가는 다양한 생명들. 치악산은요, 오늘도 푸르게 물들어가고 있답니다. 치악산 야생생물보호단이 멸종위기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이 참매를 구조하고 방생했다는 소식은 저도 뉴스를 통해서 접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건 이번 기회에 처음 알았거든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참매 구렁이뿐만 아니라요. 아까 영상 끝에서도 나왔지만 이 삭, 담비, 수달까지 정말 멸종 위기의 동물들 또 뿐만 아니라 희귀 식물들까지 이 야생생물 보호단이 정말 힘써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와 보니까는요, 정말 이런 식물과 동물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연을 깨끗이 보호하고 아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고요. 저 역시도 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정말 봄철 산행들 정말 많이 가시는데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가셔서 여러분들도 힐링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요, 아름다운 자연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대자연이 가득한 양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윤 씨, 네. 대암산 가본 적 있으세요? 대암산이요. 제가 사실 가본 적은 없는데 이름은 참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보니까 대암산이 이 람사르 습지와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작가님께서 써주셨네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대암산 자락에 청정 DMZ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요, 이 마치 제 자연을 내 집 정원처럼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아름다운 곳에 이현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바야흐로 실록의 계절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요, 보기만 해도 싱그러워지는 자연들이 생기를 내뿜고 있는데요. 이 보기만 해도 또 숨만 쉬어도 힐링이 되는 듯합니다. 힐링이 되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국토 정중앙 강원도 양구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청정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최전방 DMZ.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생태 환경의 보물창고. 양구의 숲이 봄의 마법으로 문을 활짝 열고 있다. 들어오자마자 저는 굉장히 산책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곳에서는 그 전국에서 저희가 그 소중한 그 분재들을 그 자연에서 이제 그 수목들을 화분에다가 이제 얹어가지고서는 이렇게 한 분재들을 여기다가 전시를 한 곳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짝만 둘러봤는데도 굉장히 예쁜 곳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한번 우리 소장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빨리 가시죠. 신비로운 분재의 세계로 출발! 온실 속에 들어가니 와, 동화 속 걸리버가 된 기분이 절로 드네요. 작게 축소된 대자연의 모습. 이곳에서는 DMZ 인근 남한 최북단에 서식하는 북방계 식물과 희귀 자생식물을 보존하고 증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화분 위에 재현해 놓은 분재들. 잎 뽑기, 분갈이, 전제 등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분재는 추운 겨울 동안 동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온실에서 관리한다. 독특한 방식의 원예 기술과 아시아의 미학이 결합돼 탄생한 살아 숨쉬는 예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려시대 이전부터 선비들 사이에 널리 가꾸어 왔다고 알려져 있다. 와서 둘러보니까요,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예쁜 분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리하는데도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예, 순둥이가 이게 분재가 아침 저녁으로다가 이게 물을 2번씩이나 줘야 되고요. 한낮에 또 워낙 뜨거우면 하루에 3번 이상을 줘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고 하나하나 입뽑기부터 입속기, 전지, 전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분재 하나를 관리하는데도 보통 몇 시간씩 걸립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 예. 애기 다뤄도 조심조심 이렇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분재가 되게 조그매요. 예, 작은 것들도 있지만 또 큰 거, 또 중간 또 있는데 작은 것도 최소 10년 이상씩 다 키운 겁니다. 이제. 온실에서만 바쁜 게 아니다. 봄을 맞아 밖에서도 분주한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꽃잔디가요. 추워가지고 얼었어요. 이게 빨리 싹이 나서 꽃이 펴야 되는데 지금 꽃피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정리를 잘 해주시면 예쁜 꽃들이 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꽃을 보면서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우리는 이 꽃을 보면 아침에 집에서 괴로웠던 일도 여기 오면은요 마음이 환하게 피치고 건강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다 얼굴에 꽃이 핀 것처럼 예쁘신가 봐요. 네. 그래서 여기가 꽃이 지금 이 꽃잔디고 뭐 모든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또 생태 식물원 올라가면은 더 이쁜 꽃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구경도 오시라고. 해발 1000m가 훌쩍 넘는 거대한 대암산.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대암산은 현재 원시림에 가까울 만큼 숲이 잘 보존돼 있어 학술 연구 대상지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런 대암산 자락에 위치하는 만큼 양구 자연생태공원은 자연을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는 명소. 저 사실 본인한테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야생화들이 정말 예쁜데 어떤 꽃들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여기 보이는 거 요거는 금나화라고 이름하고 있고요. 저거는 이제 그 꽃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네, 네. 은은하게 너무 예쁘거든요. 예, 우리 예. 분재원에는 야생화들이 엄청 많죠. 예,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 외에도 여기는 벌개미치라든가 패랭이라든가 뭐 저쪽에 그 복수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진짜 야생에 있다가 이곳에 와서 야생화 분재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야생화 옆에서 굉장히 기쁨을 받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 식물이라고 그 마음이 다를까. 겨우내 온실 안에 있던 분재들도 봄을 맞아 바깥으로 나왔다. 본격적으로 찾아올 상춘객들을 위해 분재 야외 전시를 준비하는데 얘들아, 간만에 바깥 공기 맡으니까 너희들도 좋지? 안에서 봐도 멋지지만 봄 햇살 아래에서 보니 더 멋있다. 야생에 있는 식물을 화분에 옮긴다고 해서 다 분재가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소재를 화분에 옮겼다가 2, 3년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화분에 옮겨서 이 수영을 잡기 시작해서 2, 30년 정도에 흘려야 이 정도의 화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령이 한 80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잎 크기라든가 이런 순 같은 경우는 5월에서 6월 정도의 순을 따줍니다. 따져서 잎 크기를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나무의 생명은 또 표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표피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건강하고 수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오히려 큰 것보다 이렇게 작게 보는 게 더 소나무에서 더 잘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작아서 더 아름답다. 나무가 가진 아름다움을 농축시켜 놓은 듯한 분재의 매력. 양구 DMZ 야생화 분재원에선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우수한 분재 1,500여 점을 한 곳에서 모두 감상할 수 있다. 사계절 내내 한결같은 지조를 뽐내는 수종부터 아름다운 꽃과 알록달록한 단풍을 선보이며 계절의 흐름을 보여주는 수종까지. 여러분의 취향은 어떤 분재인가요? 뒤편에는요 목재문화 체험관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네네.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년에 이제 여기 그 건물이 준공될 예정인 목재문화 체험관이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목재를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다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양구 자연생태공원의 체험 명소가 될 목재문화체험관. 다가오는 6월 준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이곳은 목재 작업실, 목재 체험실, 분재 체험실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보다 재미있게 숲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무에 대한 지식과 함께 오랜 옛날부터 인간이 나무와 어떻게 함께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전통 목공구 전시까지. 이렇게 보니 나무는 정말 아낌없이 주는 존재네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어디를 갈까 고민이시라면 저 이현이가 강력 추천합니다. 이곳 양구자연생태공원에 오셔서요, 야생화 분재도 보시고 자연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구로 놀러오세요. 자연의 초대를 받아 산과 들로 떠나는 계절. 양구 대암산에는 눈부신 실록의 품에서 만끽하는 힐링이 있다. 숲속의 휴식처 양구 생태식물원과 동물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DMZ 야생동물 생태관, 정원 속의 작은 대자연 DMZ 야생화 분재원까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초록빛이 넘실대는 강원도 양구로 봄날의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작지만 더 큰 아름다움, 느리지만 더 놀라운 신비가 한반도의 중심, 자연의 중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큰 나무를 미니어처처럼 화분에 담아서 가꾸는 분재 예술. 그러니까 나무가 그림이라면요, 화분이 캔버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 화면을 보면서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진짜 봄에 특히나 아름다운 이 철쭉 분재, 가을에는 단풍 분재가 참 아름다울 것 같고, 네. 또 선비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이 소나무 분재, 어떻게 보면은요, 이 분재만 있다면 사계절의 그 아름다움을 정원에다 고스란히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곳일 것 같은데요. 이 양구 DMZ 야생화 분재원에서는요, 전시뿐만 아닙니다. 양구 국민을 대상으로 분재 관리 수업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나만의 분재를 직접 가꿔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봄의 묘미 하면요, 뭐니 해도 봄꽃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물론이죠. 경윤 씨, 꽃 축제 다녀오셨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네. 정말 저의 직업을 참 사랑합니다. 봄이 되면은요, 참 전국 곳곳에서 이 봄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웬만한 축제는 다 가봤던 것 같아요. 철쭉 축제 가봤죠. 프리지아 봤습니다. 개나리 축제 가봤고요. 뭐 벚꽃 축제 물론 가봤습니다. 뭐 안 가본 축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왜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부러워요. 사실 이렇게 경윤 씨처럼 꽃 축제장 가셔서 꽃 네.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축제장에 가면 또 즐길 거리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축제장의 묘미 빼놓을 수 없는데 경윤 씨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봄꽃 축제를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유채꽃이 다양하게 폈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봄이 절정으로 다가오는 요즘, 혹시 벚꽃을 못 봤다고 슬퍼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슬퍼하지 마세요. 자, 분홍분홍한 세상에 가고 바로 노란 세상이 왔기 때문입니다. 경남의 모든 순간, 오늘의 픽은 바로 낙동강 유채꽃 단지입니다. 샛노란 세상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유채꽃 향기. 낙동강 줄기 따라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물결. 창녕군 남지읍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풋풋한 유채향 사이로 봄나들이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매년 옵니다. 이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 자연을 삼아 이래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야유회 겸 이거 오신 거예요? 예, 예, 예. 오늘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행으로 나왔습니다. 여행으로. 유채꽃 일부러 이렇게 보러 오신 거예요? 축제한다 해서. 내가 먼저 어제 이제 우리 딸아지가 여기 왔거든요. 인터뷰 잠깐 듣는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예예. 여 와가지고 여기 이제 전부 다 이제 구경했거든요. 예예예. 그리고 구경하니까 그 되고 있으면 뭐 볼 것도 짜다르고 집에 있으면 지없잖아. 예. 그건 내가 초청했. 여기 와가요.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사 먹고.
그래가 언제다 구경하고 예. 각설이 타령하고. 아하. 어머님 여기 오시니까 어때요? 진짜 너무 좋네요. 네.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왔었거든요. 예. 언니가 이만큼 이렇게 개발이 안 됐던데 아하. 오늘 저거 진짜 새롭네요. 예쁘고 예쁘고. 또 가정의 모든 것이 모범이 잘 되고 예. 애들도 튼튼히 잘 키워주고 예. 모두도 남편한테 뭐 다 잘해줍니다. 그럼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유채꽃밭에서 어머님 보시고 그래. 사랑 고백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앞으로도 영원히 이 사랑 배치 말고 예? 우리 끝까지 잘 살도록 합시다. 옆에서 내 보필 잘 해드릴게요. 사랑도 만개하는 유채꽃밭.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4월 중순부터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규모가 상당하네요. 예.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게?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그죠. 110만 제곱미터, 33만 평입니다. 예. 저희 유채 행사를 4월에 하기 위해서 가을 되면은 10월에 파종을 합니다. 이 넓은 광활한 평수를 파종을 가을부터 해가지고 겨울 월동을 하고 봄에 싹을 틔워가지고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화사한 봄날 아이들도 설레기는 마찬가지. 동심 가득 어린이 사생대회가 한창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이가 빠졌구나. 몇 살? 10살이요. 아, 3학년. 네. 그래요. 오늘 와서 이제 그림 대회가 있나 보네요. 네. 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풍경화요. 풍경화, 예쁜 풍차도 있고. 누구 그린 거지? 사람이 한 3명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엄마랑 아기랑 어른신이 있어요. 네, 어르신이 계실 거예요. 한숨 쉬고 가기 좋은 오두막은 물론 따오기 조형물이라든지 산토끼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튤립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반도 정원, 태극기 정원을 조성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오기 지금 5월 중에 정부하고도 또 조율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국가적으로 이제 야생 방사를 5월달 안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넓은 유채밭 속 촘촘한 사이길을 따라 거닐었습니다. 제주도도 좋겠지만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축복이거든요. 혼자 오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 친구,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시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내 고향이지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이게 좋다.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꽃밖에 없고 옛날에는 여기 수박, 참외, 땅콩 유명했죠. 강 나루수 여기 처음 들어요. 잉어 횟집, 공어 횟집 그게 다 없어졌어요. 서울 우리 저거 클 때는 서울 같은 데서 배추, 김장 배추 전부 남지로 다 가져왔잖아요. 먹거리뿐만 아니라 유채꽃밭 뒤로 근엄하게 자리한 남지철거 역시 창녕의 대표 명소 중 하나라고요. 한 폭의 수채화처럼 광활하게 펼쳐진 유채꽃밭. 모두 저마다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즐기고 있었는데요. 해마다 왔는데 남지 여기서 정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게 해마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냥 여유로워요. 행복하고. 이렇게 끝이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맨날 도심에 이렇게 갇혀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좋아요.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죠? 네. 예, 언니 사진 잘 찍었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사진 포즈 한번 찍어 다시 한번 해주시죠, 같이. 찍었어요. 알겠습니다. 노란 유채꽃은 물론 형형색색 화려함을 자랑하는 튤립까지 만발했는데요. 꽃 구경도 식구경이죠. 마침 축제날을 맞이하여 푸짐하고 맛있는 특별식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군침 돌아.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비빔밥이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비빔밥이잖아요. 그렇죠. 유채 비빔밥은 진짜 생소하기도 합니다. 2월 달에 지금 어린 순을 얻기 위해서 파종을 하신 봄 어린 순이에요. 요 순을 겉절이로 해서 생채로 지금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작년 가을 10월에 파종한 거를 종자를 얻어가지고
요 오일을 짠 거예요. 그래서 소스 같은 게 여기에다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얘네들을 맛을 더 해주기 위해서 유채유에다가 돼지고기를 튀기듯이 볶아서 거기에 우리 전통 된장을 넣어서 소스까지도 유채 향이 듬뿍 배어 있는 맛있는 비빔밥입니다. 요게 이제 유채 나물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맛있는 걸 먹고 싶다. 놀랐어요. 두 눈 띠용하게 만든 유채 비빔밥의 매력에 모두들 한 그릇씩 길밥 중. 이거 맛있습니다. 그 옛날 고향 냄새가 납니다. 예. 향긋하게 해가지고 입에서 좀 턱 쏘는 그런 맛이 나네요. 향긋하 해갖고 턱 쏘는 맛. 네. 지금 물레방아 도는데 저게 반드시 전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저 발전 원리가 발전기 유채유를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이게 유채유로 돌아가는 발전기입니다. 유채 기름 가지고. 예. 알고 보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유채꽃. 물레방아에 고소한 튀김까지. 드넓은 유채밭의 크기만큼이나 풍요로운 남지의 봄. 여기 오신 손님들도 많고 상당히 남지에서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베풀어 준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도 같이 잘 배우고 잘 보고 멋지게 돌아가겠습니다. 예, 아버님 전직 공무원이시죠? 예, 우리 어머니 어떻습니까 오시니까?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아요. 네. 새벽에 비가 와서 어떨까 했더니 나오니까 진짜 좋네요. 날 너무 좋아요. 정말 기다렸던 듯이 뽀뽀수처럼. 너무너무 기분 좋고 이 남지 또 유채꽃은 전국에서 또 알아주잖아요. 네. 그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해마다 오는데 오늘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유채꽃의 꽃말이 명랑과 쾌하라고 합니다. 이분들 정말 명랑하고 쾌하잖아요. 자, 5월 초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꽃이 아름다운 곳. 사진 남지, 추억 남지, 이 자로 여러분 많이 오세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고성 속초 산불이 발생한 게 4월 4일이었으니까요.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피해는요, 바로 이 속초를 찾아주지 않는 관광객들에 의한 2차 피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속초 시민들은 굉장히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산불 이전과 발생했을 때 관광객의 수가 4분의 1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속초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평소라면 오가는 손님들로 어깨가 닿아서 걷기조차 힘들었을 속초 시장 골목. 그런데 오늘은 한산합니다. 이게 다 산불 때문이라네요. 아유,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어떤 장사 하고 계세요? 건어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나고 피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손님이 너무 없는 편이. 그러니까 산불 피해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평소랑 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없는 편이 지금. 좀 많이 힘드시죠 요즘에? 많이 힘듭니다. 많이 좀 와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질 못하니까 사람들이 아예 없습니다. 아마 미안해서일 겁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데 하지만 그런 마음이 피해를 더 키웁니다. 올봄엔 속초행 계획 한번 세워보시죠. 자, 회장님, 요즘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70%가 격감되어 있는 실정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에 발생했던 그 산불 여파로 좀 관광객들이 많이 죽은 것 같겠죠. 어떻게 회장님으로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방송 보시는 또 시청자분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전국에 계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 속초 그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관광객 여러분들이 속초를 많이 찾아주셔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줘주면 고맙겠습니다. 속초가 다 탔다는데 혹시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속초 시장은 그대로입니다. 동해의 명물 오징어도 시장의 인심까지도. 어머니 잔뜩 사셨네요. 네. 네, 뭐 사셨어요? 지금요 여기 건어물 종류, 황태채, 네. 멸치 뭐 아이고, 그런 거 예. 많이 김하고 예. 네. 여기 분이세요? 아니면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는데요. 서울에서? 네네. 얼마 전에 이게 속초 산불 난 거 아시죠? 네 알죠. 알고 오셨나요 혹시? 알고 왔죠. 알고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일로 온 거예요. 아 일부러? 네 남해안 쪽으로 벚꽃 갈래다가 네. 그 단체 7명이서 다 일로 왔어요 우리는. 아, 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구체적으로? 여기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래갖고 와서 이왕 살 거 여기 와서 해주려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어머니 같은 분들 있어야지 그렇죠. 이 또 피해 이재민 분들이 또 힘을 내고. 간간히 뉴스에 나왔잖아요. 네. 가서 이렇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아 그렇군요. 네. 네. 어머니 이렇게 와서 보시니까 어떻게 속초 혹시 산불 피해 현장 보셨어요? 네, 오면서 봤어요. 어떠셨어요? 아, 마음이 좀 아팠죠. 마음이 아프셨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친구들 얘기했듯이 예. 우리가 일부러 이리로 택하고 왔어요. 이리로 택하고 왔다? 네,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많이들 홍보를 해서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쇼핑을 하고 갈 수 있게 예, 가서 또 홍보도 할게요. 뉴스를 통해 속초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조금씩 관광객도 늘어가고 있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방송 보고 네. 또 직접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나 해서 다른 데로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일부러 이쪽으로 왔어요. 강원도로. 네. 강원도로. 네,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될까 하고요. 네. 네. 아까 또 직접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직접 보신 그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죠. 네. 그러니까 힘내시고 네. 이렇게 빨리 좀 뭔가 잘 복구가 돼서 네. 빨리 집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달음에 달려오신 분들 여기 또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속초 종합경기장입니다. 지금 이곳에는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구호 물품과 또 성금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또 오늘 하루만도 100여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m 트랙을 꽉 채울 듯이 쌓여가는 물품들.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들입니다. 그때그때 나눠드리고 있지만 전국에서 보내주시는 양이 워낙 많아서 금방 또 이렇게 쌓인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모인 구호 물품이나 뭐 성금,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현재 그 생수만 해도 한 10만 병이 넘고요. 예. 라면도 한 3, 4만 개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각종 화장지, 그다음에 위생용품, 음식도 해서 엄작해도 한 20만 점 정도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양인 건가요? 이재민들한테는 충분하지 않겠지만은 그 정말 오는 물건들이 뭐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있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이 그 개인, 우리 국민 개인이 보내주신 개인 택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저희는 그분한테 부족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그 위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품이 많다 보니 분류하는 데에도 일손이 필요합니다. 팔을 걷고 나선 건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 오늘만 해도 100여 명이나 참여했는데 대기자까지 있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데 또 무료로 이 봉사자분들한테 숙박을 제공하고 계신다고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불이 난 날부터 해서 너무 가까이서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복구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전국 각지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네. 숙박까지 해결이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복구를. 속초로 들어오는 관문,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을 이곳도 한산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줄었으니 떠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겠다며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자원봉사 신청을 했지만 이분들만으로는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숙박업소들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퇴실한 손님들의 방을 치우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이곳은 오늘도 오전부터 조용합니다.
네, 그 산불 이후로 그 여행객분들이 아주 급감했습니다. 급감한 정도가 100으로 따지면 지금 한 70% 이상, 심지어는 80%까지 아주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하루하루가 지금 걱정스럽고 지금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니 지금 더욱 심각합니다. 여기서 또 많은 일부 그 오해와 염려로 인해 갖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쪽에 관심이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더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산불이 나던 그 주 주말엔 예약 취소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뉴스만 보고 속초시 전체가 불에 탄 것으로 여겨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았답니다. 어떤 외국인은 아이들 출입이 제한된 도시로 알고 있다며 확인 전화까지 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예약이 취소되는 걸 지켜봐야 하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일부 그 오해로 인해서 속초가 전부 다 그 어떤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본 속초시 전체가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동해안 여행이 속초행이 제2의 자원봉사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은요, 취재 중에 눈물까지 비치셨다고 합니다. 이체 피해 더 이상은 방관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수학여행 계획도요,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대로 이 계획을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수학여행을 하시면서 이 현장도 좀 둘러보시고 자원봉사하는 것도 더 의미 있는 수학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중에 또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잡혀있던 여행 계획을 이 속초로 옮기면서 여행 계획까지 바꾸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너무 이런 감사하네요. 식으로 모두 조금씩 돕고 노력한다면 속초 산불 피해 2차 피해까지도 이른 시간에 복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박경윤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정말 누구에게나 다 따뜻한 봄날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속초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조금은 어려운 봄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소식을 전달하면서 조금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얼른 빨리 하루빨리 이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달하면서요. 조금 오늘은요,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4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박경윤의 주크박스. 네, 하나 조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 딱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드라이브 하시면서도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집에서 블루투스 켜셔가지고 빵빵하게 딱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죠? 헤이지의 네? 비가 뭐죠? 비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노래가 뭐죠?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뭐죠? 아니, 추천해 주신다면서. 비가 오고 그래서 네, 그 노래. 네, 그 여러분들 노래 생각이 났답니다. 네. 할게요.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제목이 딱 까먹었어요. 비도 오고 그래서.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이 노래 오늘 박경윤의 주크박스로 네,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갑자기 제목이 딱 까먹었어요. 이제 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 드립니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요즘 양구는 지금 곰취향으로 가득하다는데요. 곰취전, 곰취 수레, 곰취 마카롱까지 곰취의 다채로운 변신 소개합니다.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앞서서 피어나는 이맘때 삼척 맹방리에도 노란 물결이 가득한데요. 보고 먹고 즐기는 봄맞이 삼척 여행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선명하고 예쁘게 덮어우린 꽃차인데요. 꽃의 특성과 성질을 살린 꽃차 만드는 방법부터 알록달록한 화전까지 화려하고 달콤한 꽃차의 매력 느껴봅니다. 운동의 마무리를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진정한 마무리는 바로 샤워가 아닐까요? 이 샤워는 몸속에 쌓인 피로물질인 젖산을 배출하는 데 아주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온도를 달리하면 더욱 효과적인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했을 때는 얼음 찜질을 하듯이 찬물 샤워가 좋고요. 몸의 컨디션이 나쁘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또 더운 물 샤워는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 촉진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이제는 몸 상태를 고려한 똑똑한 샤워로 청결과 함께 건강까지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